근데 왜 진작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렌유인의 나상구입니다. 취업 3개월차 신소재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모험생이거든요. 공부에 대한 쪽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공부 외적인 활동은 그다지 그렇게 차별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면접이라는 특성에 비춰보면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항상 면접자 입장에서만 답변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면접관 입장에서 답변을 들어볼 수 있게 되어서 좀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는 거를 극복하려고 대학 생활을 노력을 했다고 많이 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나 결실을 맺었을까? 제가 특히 영어가 많이 부족한데 그 영어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검증하는 질문들을 많이 짜왔습니다. 아, 영어. 근데 그것도 질문 포인트는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판단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대화가 되는 친구인지 적극성이나 친화력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원자께서는 미국 네버다 주립대학교에 인턴십 다녀오셨네요. 예. 혹시 뭐 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다짐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뭔가 능동적으로 도전을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도전을 실행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그 이력서에도 썼지만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뭔가 자신감이나 이런 거를 좀 얻게 됐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해외 경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교환학생에 도전을 했고 마침 합격이 돼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사시면서 뭐 영어 어렵지 않으셨나요?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생활의 영어도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도 조금씩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일상생활에 대한 그 영어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나중에는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갔다 오시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영어 성적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제 OP기 등급이 좀 낮은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결과는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영어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OP 그 시험은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회사 들어오기 전에 영어 성적을 향상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소한 IH 정도는 제가 목표로 해서 입사하기 전에 IH를 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왜 진작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답변하시는 모습이 좀 저에게는 면접관으로서 좀 웃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압박식으로 여러 번 들어와서 이걸 왜 그렇게 물을까? 그래서 그거 답변할 때 땀이 좀 났어요. 사실은 그건 죄송하다고 그러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올려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 다음 활동 보니까 뭐 댄스 동아리도 하셨네요. 뭐 이거는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 스스로 보면 주도성이 좀 약한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던 게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을 해보자 그런 걸 정했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제 실천이 댄스 동아리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어울리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고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조금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거를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었고 그걸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 점 성적표 보니까 다른 학기는 괜찮은데 뭐 1학년 1학기만 성적이 좀 낮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때? 예, 1학년 1학기 성적은 변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대학교 신입생이라는 그런 그 기분도 좀 작용을 했었고 친구들을 좀 사귀고 공부 외에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방법하고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약점이라 생각을 했고 정말 완벽함을 추구하는 친구구나.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살려야 될 포인트라고 나는 보거든요. 허술한 데가 있구나. 그게 오히려 인간미적으로 와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운드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야를 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물론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개 다 관심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뭐 주로 접했던 그 소자가 메모리 쪽보다는 파운드리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공부하면서도 소품종의 대량 생산하는 그 메모리보다는 다품종의 소량 생산하는 파운드리 쪽에서 제가 오히려 기여할 게 많이 있고 성장의 가능성도 크다고 그래서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행 규모도 크다고 그래서 파운드리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메모리 반도체를 다뤄보지 않았다고 전달을 하면 좀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접해본 공정이 파운드리가 더 많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했던 이유로 언급하시는 것을 볼 때 저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파운드리 지원하는 이유가 채용 규모가 좀 더 클 것 같다는 그 솔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표현하셨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조금 많이 좀 위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관점의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소재 씨는 대학을 들어갈 때 신소재공학을 선택한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대학에 입학할 때 반도체 산업업계에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압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또한 제가 13살 때부터 S전자에서 일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니 13살 때 어떤 계기로 우리 회사를 입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당시 갤럭시 S1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S전자 직원들이 너무 멋있게 생각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아니에요? 13세면?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미 반도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네, 뉴스에서 많이 접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네. 사실 아버지께서 은행원이셔서 예. 집에서 신문을 정말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반도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아니 그럼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반도체를 일찍 생각했으면 전자공학을 선택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왜 신소유공학을 선택하신 거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대학에 가서 반도체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특화되어서 배우는 전자공학보다는 다른 선택지도 있는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답한 거하고 불일치가 있지 않아요? 어떠한 점에서 불일치가 있다고 아니 하시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갤럭시 알고 중학교 때부터 반도체라는 걸 알고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셨다며. 네. 근데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는 전자공학이 아니라 신소재공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해서 다양한 재료를 배울 수 있는 신소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면접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문을 받는지 의아했던 것 같고 저도 조금 혼동이 생겼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 앞에 답변에서 너무 강한 경험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S사를 생각을 했고 반도체라는 단어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신소재를 갔지? 당연히 전자공학을 가야 되는 게 합리적인데 그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문이 들었고 압박 질문을 한 겁니다. 한국 세라믹 기술원 인턴은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도체 공정 과목을 수강하며 웨이퍼에 미세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쌓는 반도체 공정 기술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적성과도 맞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실무를 경험하며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체험형 인턴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2개월의 인턴 생활을 통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가 공정 파라미터들을 컨트롤하며 각 공정에서 현상된 웨이퍼들을 OM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측 결과를 이해하고 공정 최적화 프로세스를 경험한 점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인턴십 과정도 좀 갔다 왔잖아요. 이건 어떤 계기로 가게 된 거예요?
네, 10여 년 전에 가족과 미국 서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였는데 정말 크고 웅장한 캠퍼스와 이국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교환학생으로서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토익 성적을 꾸준히 향상시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미국 대학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토익 성적이 중요했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수재 씨가 얻은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조직이라도 제가 융화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점도 좋고 수석 졸업을 할 정도니까 또 반도체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왔다라는 게 느껴져서 뭐 교환학생도 뭐 그런 선상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기 위한 거라고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해외 인턴십을 한 것 치고는 오픽 등급은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면접관님,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스닝 스킬은 정말 원하는 실력만큼 성장했지만 스피킹 수준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픽 시험 때도 외운 스크립트를 말하기에만 급급했고 돌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조금 많이 당황해서 낮은 성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입사 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익 성적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오픽 시험 볼 때는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 주변이 좀 많이 없다 보니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처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잘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신 건가 해서. 사실 답변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픽 시험에서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최대한 제 진정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소재 씨가 답변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질문에 답변하는 거는 다 준비된 답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면접관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제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제가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금 제 상황에 기반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란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답변 준비 많이 하셨다며. 네, 제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정말 당황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것은 맞지만 답변을 제가 스크립트를 그대로 외워서 대답하는 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100%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진실성을 의심하셔서 댄스 동아리 활동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소서에 작성한 대로 본인의 조용한 성격을 좀 고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 제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었던 성격을 많이 고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그 3년이나 동아리 활동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동아리에 선배나 동기나 후배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다른 동아리원들이 소재 씨를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몸치라서 안무 포인트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며 그 성과를 이뤄냈기에 그런 평가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건 봤어요. 하루에 30번 영상 보고. 네, 맞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개인 연습하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공부를 언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성적이 정말 낮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시험 기간 상관없이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해서 성적도 지속적으로 향상하였습니다. 왜 검증을 안 하시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걸 걱정거리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함의 어떤 근거로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은 별로 안 써주신 것 같은데 혹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대략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학원 강사도 3번 정도 해보았고 그리고 전화 상담원과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알바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전화 상담원은 그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단기 알바였기 때문에 네. 제가 방학 2개월 동안 그럼 이건 기간은 얼마나? 4주 동안 했습니다. 4주. 그럼 하루에 전화 받는 양이 얼마나 됐어요? 하루에 한 300건에서 600건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전화를? 사실 의료기기 관련 회사였는데 그 의료기기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 전화 상담원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그 상하차? 네, 물류센터에서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바를 하신 이유는? 제가 방학 때는 제가 벌어서 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방학 때. 예. 그 아르바이트는 꼭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에도 아르바이트 내용을 활용을 안 했고 자소서에도 아르바이트 소재는 안 써줬거든요. 전화 상담원 이런 건 정말 힘든 아르바이트거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됐고요. 물류창고 그것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답변해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폭토공정을 선택한 이유를 자소 1번에 적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재 씨 말고도 저희 포토 공정을 하고 싶다라고 적는 지원자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면 포토 공정에 대해서 소재 씨만의 차별화된 경영이 뭐예요? 아무래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인턴을 하면서 공정 파라미터들을 스스로 컨트롤해 보며 그 결과를 계측하고 또 공정 최적화를 이뤄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 중에 대표적인 게 뭔데요? 제가 사용했던 포토 레지스트가 좀 리프트 오프에 특화된 포토 레지스트였는데 그 포토 레지스트에만 있는 플러드 노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플러드 노광 시간을 조절하여 잔여 포토 레지스트가 남는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재 씨를 포토 공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정에 배치를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현직에서 오래 일해오신 면접관님께서 제가 그 공정에 더 특화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배치하신다면 저는 그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제가 학교 교과목과 그리고 H 교육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어떠한 공정을 담당하더라도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공정이라도 8대 공정이면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포토 공정에 대한 뭐 애착이나 그게 그렇게 강하신 건 아니네. 제 말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토 공정에 대한 애착만큼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에세이에 기술했듯이 포토 공정은 반도체 후속 공정을 위한 틀을 만드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포토 공정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그 회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는 이런 질문은 절충안을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포토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포토를 하고 싶다라고 한 번 정도 내 의견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공정에 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접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하고 이 신선재 씨가 우려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그거였고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을 주로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면접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판단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준비를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크게 그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피드백을 드려볼게. 목소리는 조금 더 씩씩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총알 답변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뭐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러니까 총알 답변이 뭐냐면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이 끝나자마자 0.5초 만에 답변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어느 정도 답변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말을 조금 급하게 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에서 답변 준비를 많이 했다며. 맞습니다. 그러면 뭐야?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답변을 해주는 모든 내용은 사전에 준비가 된 거구나. 그러면 면접위원 입장에서 소재 씨의 어떤 솔직함이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그 성실히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를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관점을 많이 바꿀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